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엠엑스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매크로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가 쓸데없다라고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데이터가 아닌 차트나 혹은 그저 감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데, 아마 저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장을 분석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장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준은 이번 FOMC 회의 때 머지않아 금리를 올리지 않고 2023년까지 동결시킨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의견 하나만으로도 금리에 따라서 Fed Funds Future Rate라던가 2년 국채금리가 상승할 만한 요인은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이 상승 랠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중에 연준의장 파월이 말한 것 중 하나가 SVB 사태 이후에서 파이낸셜 컨디션이 악화가 되면은 금리를 또 추가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말한 이 파이낸셜 컨디션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이 지표는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로, 제 채널에서는 자주 분석드린 지표로 몇몇의 분들이 데이터로 투자했으면 다들 부자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NFCI로 이 지표가 올라가면은 긴축이고 반대로 하락하면은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S&P 500과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올라가면은 S&P 500은 하락하고요, 반대로 떨어지면은 S&P 500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NFCI 지표는 올라갔습니다만 S&P 500은 그에 맞춰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FCI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NFCI가 빠른 시일 내에 하락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S&P 500은 NFCI 데이터에 수렴하면서 그에 맞춰서 하락해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NFCI는 어떠한 요인에 따라서 긴축되고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말이죠. 첫 번째는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 부분은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 인상을 동결시키다라고 했으니 금리 부분이 큰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에선 말이죠. 큰 드라이버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 연준이 금리 동결을 안 시키고 나중에 다시 올리면은 큰 드라이버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이낸셜 컨디션이 긴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빅스가 함께 올라가고, 이것은 S&P 500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스프레드는 격차를 의미하며, 격차가 생기려면 당연히 두 개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프레드는 CDX Investment Grade와 두 번째인 Market CDX High Yield Index입니다. CDX Investment Grade는 보라색이고요, CDX High Yield Index는 노란색으로, 여기 과거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두 개가 거의 포개진 상태로 움직임을 함께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는 꽤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상승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하얀색 차트인 NFCI가 상승을 하면서 긴축을 의미하게 되고, 반대로 이 두 개의 지표가 하락하면서 격차가 줄어들면은 시장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NFCI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NFCI는 긴축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빅스가 오르면서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크레딧 스프레드와 빅스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CDX Investment Grade이고
노란색은 CDX 하이힐드 인덱스이며 청록색은 빅스입니다. 빅스의 움직임은 크레딧 스프레드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여기서 이렇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아주 잠깐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인다면은 빅스는 따라 올라가 줄 것이고 이것은 S&P 500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CDX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와 CDX 하이힐드 인덱스의 스프레드는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만으로도 빅스가 올라갈 확률은 꽤나 큰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 말고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유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퀀트 인사이트로 지금의 시장은 어떤 요소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끔 공유드리는 자료 중 하나로 코퍼레이트 크레딧이 가장 큰 변수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은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무엇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식할 것이었으면 AI는 부자가 됐었다라고 바라보신다면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AI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도 시장은 많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설사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한들 오를 만한 이유를 크게 찾아볼 수 없기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저로서는 현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는 것이 장투에 있어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2011년부터 무한 매수로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주식 계좌를 더 이상 열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땐 장투를 하려면서 투자했겠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은 채 투자한 나머지 이제 물을 타봤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빅스의 선행지표로 시장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무료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은 있으며 그 방법은 공부하려고 모인 자리인 멤버십 텔레그램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매일 감시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선행 데이터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근거가 포착이 된다면 바로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남겨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무쪼록 조심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